수행을 하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이제 생길 때가 있죠. 그리고 또 그 궁금함이 특히 처음 수행하는 분들은 지금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 그런 질문, 그 질문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그거는 진짜 오랫동안 생겨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제 마음이 이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히 이제 개발됐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의심, 도대체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나? 수행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이 의심을 도대체 끝까지 해야 되는가? 정말 오랫동안 그 의심이 계속 생겼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전혀 하지 않게 된 거죠.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제 생기고 난 다음인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죠.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말하는 초보자는요, 정말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행할 줄 아는 통찰지가 완전하게 아직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보자라고 그 의미 속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수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 근데 그게 사실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엔 바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모화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탐심이나 진심을 바로 대상으로 보는 것도 어렵지만 모화의 마음은 훨씬 더 어렵거든요. 모화가 생각하는 걸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모화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지금 수행이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을 때에도,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 그 가능성도 항상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충분히 능숙하지 않은 수행자들이 수행하다가 뭔가 궁금한 게 있다면은 바로바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또 생각을 막 계속하면서 본인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또 그게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내 마음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또는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지금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씩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거죠.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꼭 이제 필요한 거죠. 수행이 많이 이제 능숙한 사람들, 혼자 할 수 있는 수행자들의 경우는 또 좀 다른데, 그런 경우는 또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뭔가 궁금하다고 해서 바로바로 막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냥 궁금한 자체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게 바르게 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은 바로 하는 게 좋지만, 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지? 이 마음이 뭐지? 라고 이런 궁금함들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종종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궁금함은 바로바로 질문을 하거나 막 책을 찾아볼 게 아니라 그 궁금함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지혜예요. 그걸 궁금해하는 마음이. 지혜가 없으면 그런 궁금함도 안 생겨요.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 이 마음의 성질이 뭐지? 라고 궁금해하는 건 그냥 안 일어나요. 지혜가 있을 때만 일어나요. 왜 그런지, 정말 그런 건지, 또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궁금해할 때 그런 질문들, 그런 궁금함이 사띠의 질을 더 좋게 해줄 수가 있고 마음을 더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엔 좀 답답해요. 빨리 답을 얻고 싶으니까,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처음엔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것 또한 알아차려야죠. 그런 답답한 마음, 빨리 막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번내거든요.
그 성급함.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번뇌인 줄도 모르는데 그게 번뇌예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면서 잘 극복해서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수행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나서 재밌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답을 얻기 위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수행을 위한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자체가 이제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저한테 하셔갖고 그 인터뷰를 하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기 우리 화면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음소거 뭐 비디오 중지 이런 거 있고 뭐가 이렇게 메뉴가 뜨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채팅이 있어요. 채팅. 채팅을 딱 누르시면 채팅창이 떠요. 옆에 오른쪽에. 거기다가 본인이 궁금한 거나 뭐 아니면 본인이 수행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 채팅을 남기시면 돼요. 평상시대로 그냥 본인이 인터뷰 하실 분들은 인터뷰 하시고요. 하고 이제 그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읽어보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여기 인터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도 뭐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참석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채팅 때문에 줌 연결을 조금 이제 일찍 하려고요. 한 40분 전쯤에 1시간에서 한 40분 전쯤에 하려고 합니다. 줌을 연결을 해놓으면은 미리 그 채팅에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 법회를 할 때는 제가 그 미리 연결하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연결하면 바로 채팅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법문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둘째, 셋째, 넷째 주는 항상 제가 저녁에 7시 한 20분쯤에 줌을 연결할 테니까 그때 질문하실 거 있으면 그때 들어와서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생각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알아지는 것을 가볍게 알다가도 주의 한 기차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질문을 하면서 마음을 환기시키기도 하는데 자꾸 순간순간 이 생각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중에 더 주의 깊게 이제 지켜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언제 생각 속에 빠지는가라고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더 주의 깊게 사티를 하게 됩니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구나라고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알아차릴 때는 생각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미세한 감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생각을 나라고 믿는 모아의 힘이 컸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생각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차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에 진짜 생각이 쫙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들이 이미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고 알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짧은 순간에 알 때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알 때도 있는데 이게 이 사띠를 알아차림을 이어가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찰나생, 찰나멸 정말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정말 짧은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딴 거 아니에요. 여기 보살님 말씀하신 것도 그 내용이지만 일상생활에서든 언제든 사티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사실은 그거예요.
그거이지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힘드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어지는 건 가능하지만, 한순간 또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또 힘든 거니까.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밸런스에 관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사띠, 처음에는 이제 사띠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얘기를 해요. 이제 보살님의 이제 이 인터뷰 내용 같은 경우는 단순한 사띠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밸런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함께 있어요. 그게 없지는 않아요. 그죠? 없지는 않은데 함께 있을 때 이쪽에 대상 쪽이 아니라 알아차림하는 쪽에 지혜의 힘이 충분히 좋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떨어져서 분리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각각의 길을 가요. 각각의 길을 가는데 수행하는 쪽에 알아차림은 있지만 지혜가 별로 없을 때는 각각의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이 수행하는 마음이 특히 이 대상이 생각인 경우는 이 대상 쪽에 빠져버려요. 매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이 내용에 빠지고 그리고 이 내용에 빠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감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미 거기에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게 사띠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띠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지혜를 더 이제 개발할 수 있는가? 지혜를 개발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죠. 사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그리고 질문하신 분도 충분히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짧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일어나요. 알아차림도 굉장히 짧은 순간이고 지혜도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걸 아는 지혜가 있을 때는 그 지혜 힘이 충분히 클 때는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대상으로서 지켜보기 때문에 이 생각의 내용들도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금방금방 사라지겠죠. 우리가 생각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지켜볼 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바로바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승에서 진면목을 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진면목. 그죠? 들어보셨죠? 진면목을 바라는 말과 탐진치가 끊어진 정견으로 대상을 바라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정확히 똑같냐라고는 제가 또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진면목을 바라고 할 때 그 진면목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이에요. 그죠? 있는 그대로 보라. 우리 위파사나 수행이 뭐예요?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탐진치가 아니라 지혜로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건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건 맞는데 근데 이 진면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서는 좀 더 뭔가 이렇게 깊은 통찰치까지 다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수행하는 마음에 탐진치가 없는 정도의 지혜라기보다는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법 파라마타에 대한 분명한 통찰지가 있는 그런 마음. 그렇게 보면 돼요. 갑자기 친구분이 쓰러져가지고 뇌사 상태가 됐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너무 많이 당황하고 놀라셨다고. 근데 이제 전화를 끊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계속 이제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몸에서의 반응들이 이제 먼저 알아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음에 이제 사띠를 두려고 하니까 그 여러 가지 번뇌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 번뇌의 그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번뇌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이렇게 보였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과 같이
이렇게 번뇌로 사는 생각과 같이 그런 불선업의 마음들이 일어났지만 계속 알아차림으로 알고 또 알고 하다가 보니 번뇌는 마음에서 떨어뜨려졌는데 알아차림하는 동안에도 문득문득 그 친구라고 하는 대상은 떠오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굉장히 놀랐죠. 놀라고 뭐 슬프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보살님께서 그래도 이제 그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런 것들이 다 번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걸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안 받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그 마음들을 대상으로 떨어져서 이제 마음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문득문득 그 친구라고 하는 그런 대상,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보살님은 수행으로서 이제 그 실제 하는 대상들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이런 관념들, 내 친구 누구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또 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안 일어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죠? 이제 다만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또 그런 생각들도 대상으로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를 보는 수행이니까.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 내용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러한 관념적인 그런 마음이, 관념의 현상들이,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는 우리가 실제를 아는 것이에요. 그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놀라고, 굉장히 많이 슬프고, 뭐 괴로워하고 이럴 때 보면 어떤 그 특정한 그런 관념적인 대상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잖아요, 대체로. 여러분들이 가까운 누구와 가족들 중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뭐 친한 친구가 돌아가셨을 때나 그럴 때 마음이 너무 많이 슬프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슬프죠. 너무 괴롭죠. 근데 그때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마음이 생각하고 있으면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그때 그 느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마음이 점점 덜 괴로워지는 것이죠. 이제 괴로움에서 조금씩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수행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슬퍼해야지. 안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약간 그런 의미,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과연 슬퍼하는 것이 누구에게 좋은 건가요? 누구에게 이익되는 것인가요? 가까운 사람이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할 때마다 계속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마음이 슬플 때는 뭔가 이렇게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점점 더 어때요? 과거 속에 메모리에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더 마음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슬픈 건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것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에요? 나한테 좋은 건가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가요? 돌아가신 분한테 이익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이익이 되려면 지금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일어나, 선법이 일어날 때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좋은 마음을 회항을 하고 싶다면, 다른 존재에게 회항을 하고 싶다면 좋은 마음을 회항을 해야지 나쁜 마음을 회항하시겠어요? 선법을 회항하는 것이 회항이지 불선법을 회항하는 것이 회항이겠어요? 불교의 좋은 우리가 회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충분한 좋은 마음의 에너지가 있을 때, 내가 충분한 바람위를 닦았을 때 그걸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은 그러면 내 마음의 힘이 정말 좋아야 되는 거죠. 내가 바람위를 충분히 닦아야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슬프고 괴로워하는 것은 그 누구한테도 좋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익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이지. 제가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해 정리를 하면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이 느끼기에는 자연스럽게 수행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갑자기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질문이 뭔가 이렇게 약간의 수행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수행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왜 이렇게 질문하지? 라고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본 거죠. 검토를 한 거죠. 반조를 해봤을 때 본인이 알아차림 자체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어떤 집착, 맹목성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압박감 그런 것을 가지고서 수행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본인이 지금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만을 알아차림할 때는 지금 마음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힘든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대상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사실은 대상에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냥 지금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날 뿐이고 그게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것이지. 근데 수행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겠죠.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뭔가 조금 느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수행이 뭔가 조금 삐그덕거린다, 뭔가 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잠깐 멈추고 항상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가 이제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캐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런 번뇌가 있는데,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려낸다고 하는 그런 집착, 그러기에 대한 어떤 압박감, 맹목적인 마음 이런 것이 다 번뇌인데 이 굉장히 미세하게 일어나는 번뇌다 보니까.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수행 자체에 대한 번뇌, 특히 이런 그 탐심이나 집착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알아차리냐면 이게 엄청 많이 강해졌을 때, 엄청 커졌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죠. 수행하는 것도 힘들고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굉장히 잘 된 건 뭐냐면 아직 그 미세한 상태의 그런 번뇌들을 바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아직 그 번뇌들이 충분히 커지기 전에 바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본문을 할 때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보살님은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물론 아직까지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힘든데 그런 조건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데 그게 좋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렇게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더 안 좋아지 떨어지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죠.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사띠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수행을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걸 봐야지 꼭 마음의 힘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무엇을 보든지 간에 지금 알아차림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사띠와 사마디와 지혜의 힘을 키워가면 돼요. 그게 이제 충분히 되었을 때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수행을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수행에 어떤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반복해서 듣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이제 수행을 할 때도 많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집착, 그런 마음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에서는 항상 그 탐심, 수행에 대한 탐심이나 그 결과에 대한 탐심들이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조심해서 잘 지켜보셔야 돼요. 주의 깊게. 항상. 이번 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방에서 주로 자선을 했는데 오늘 자선하는데 갑자기 수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이 크게 와닿았다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말을 수십 번 들었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 밑에서는 여전히 수행은 지켜보는 과정이라는 믿음이 작용했구나. 그래서 그것이 알게 모르게 수행에 영향을 주었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생긴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왜 하냐고 하면 이 위파사나 수행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린다라는 말을 수십 번 들은 게 아니죠. 아마 수천 번 들었겠죠. 저는 이렇게 그 법문할 때 이 말을 하긴 하는데 할 때마다 항상 망설이는 게 있어요. 이걸 또 해야 되나? 약간 이 말을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세요. 이것도 하기 전에 이거 말을 또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또 하고 있어요. 그런 말들이 무지 많죠. 계속 반복되는 거. 근데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전부예요. 또 그거 말고 그러면 다른 걸 얘기할까 하면 또 별거 없어요. 다른 말이 어차피 표현이 약간 다를 뿐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표현 자체는 말 자체는 같지만 항상 얘기하듯이 이 말도 항상 되풀이하는 거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계속 바뀌니까 지혜가 계속 바뀌어지니까 개발이 되는 거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기 보살님도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그리고 본인도 이해를 하셨죠. 그래 수행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뭘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동안 이해를 하셨어요. 하셨지만 이번에 뭔가 어떤 순간에 크게 와닿았다라고 하는 거 그 지혜의 깊이가 또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우리가 이제 사띠의 질이 달라졌을 때 사마디의 깊이가 달라지고 지혜의 깊이가 달라졌을 때 마음의 느낌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충분히 능숙한 분들은 이제 그렇게 느낌이 달라졌을 때 왜 느낌이 달라졌는지 궁금해하고 또 이제 조사를 하고 더 이렇게 열심히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지혜가 새롭게 일어났고 또는 어떨 때는 또 사마디 힘이 좋아졌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해야 될 것은 엄청 많죠. 계속 새롭게 이해해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해했다고 해서 충분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해한 것을 계속 이해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자주 하는데 수행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그 얘기 자주 해요. 모른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아직 많이 모른다라는 것을 마음이 정말 이렇게 스스로 많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상대방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에 그 사람과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이 함께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화가 솟았습니다.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다들? 즉, 지금 그 사람의 말소리와 저의 과거의 기억, 생각이 혼합되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럴 때 소리, 생각, 화 중에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죠?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어떤 말을 듣는 순간에 예전에 어떤 기억이 확 떠오르면서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거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는 오만 것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그 기억의 내용들은 수십 년 전까지 다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50년, 60년 전에 해도 다 기억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단지 기억일 뿐인 거죠.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인 거죠. 근데 그 지혜의 마음은 그게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인 걸 알고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그대로 흘러보내게 하는데 뭐가 그 내용을 붙잡고 있는가? 번뇌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화의 마음이, 탐심의 마음이 붙들고 있는데 근데 그 화는 왜 일어났을까요? 결국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일단 바른 견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번뇌를 바로 보기보다는 소리를,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봐야 될까요? 생각을 봐야 될까요? 화를 봐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소리나 생각을 보면요, 100% 지금 화가 더 나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미 화가 그만큼 갑자기 확 났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마음의 질이 안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견해가 전혀 바르지 않는 상태예요. 견해가 바르면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화가 안 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그 소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 힘들죠.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 그 말의 내용에 빠지겠죠. 그죠? 제가 아까 생각과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요.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이고, 알아차리는 마음은 알아차리는 마음인데, 알아차리는 마음의 지혜 힘이 좋을 때 이 두 가지가 그냥 투 트랙으로 아주 완전히 분리가 돼서 떨어져서 쭉 나가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은 생각대로 일어나고 있고, 수행하는 마음은 이 생각을 대상으로 충분히 알아차림하면서 각자 지갈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번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요. 번뇌가 일어나고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충분히 바르면 이 둘은 충분히 그냥 투 트랙으로 가요.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 수행은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의 일을 하고, 지갈길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조금 가다 보면 결국 번뇌 힘이 약해지겠죠.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무리 이쪽을 수행하는 마음을, 번뇌를 대상으로 아무리 보려고 노력해도 이쪽에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 이 수행하는 쪽이 대상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뭐가 가장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수행을 계속 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결국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번뇌 자체를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번뇌가 일어났다고 하는 순간에 마음이 항상 어디를 가는가 하면, 예전엔 번뇌로 바로 갔다면 언젠가부터는 견해 쪽으로 바로 갔어요. 견해. 지금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런 거 다 견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아무리 지켜보려고 해도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견해가 어떤가라고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바르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이미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랬을 때 그냥 생각이고 마음이고 하고 이걸 따로따로 하나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그냥 소리도 대상이고 생각도 대상이고 이 화의 마음도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시고요. 견해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갖춰질 때, 바르게 됐다고 알아실 때, 그럴 때는 사실은 화를 바로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때 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리고 이 화를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화의 생각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그 화의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견해하고 번뇌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해요. 번뇌가 있는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느낌이라든지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 쪽, 소리 쪽에 알아차림 하려고 하면 결국 그게 번뇌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최근에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니 그 순간 제가 100%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화가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고 나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또다시 화를 내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대상으로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이 질문 주신 분이 수행을 충분히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길게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대상을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가 있지, 이거보다는
그 화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지금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여기에서는. 사실은 화는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대상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화는 대상 때문이 아니라 견해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라고 할 때 고개는 끄덕끄덕 하지만 마음은 아니야 대상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거 당연히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하는데 이 속에 진짜 마음은 아닌 거예요. 저 깊숙한 저 마음은 아니지 대상이지.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어떻게 화가 안 나지라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에 보살님이 그때 그 마음을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티가 있었던 거예요. 화가 많이 났지만 순간적으로 많이 났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순간에도 사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100% 본인이 옳다라고 믿었고 그게 그 생각이 그 믿음이 강하게 화를 일으켰다라는 건 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바르지 않으니까 그런 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고 그러면 생각이 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니까 화가 확 났어요. 그럼 화가 안 나려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견해가 바를 때 우리가 생각이 바르게 일어나는 것이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항상 생각도 바르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화가 난 것을 마음에서 화가 난 것을 넘어서서 화를 표출을 했다라는 게 문제였다라고 하셨어요.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그게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 그냥 마음에서 내가 느끼는 정도 걸 넘어서서 그게 막 이렇게 표정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그 고정관념이 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옳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건 잘못된 거고 이런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고정관념들이 그런 고정관념이 어긋난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면 화가 엄청 많이 나요. 순간적으로. 그게 가장 그게 크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 정치에 관한 거죠. 그죠? 정치적 성향, 그리고 수행 방법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살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화를 막 순간적으로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사티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근데 아무리 사티가 계속 이어지려고 노력을 하더라도요, 이게 순간 우리가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은 그런 사티는 또 사라지게 되거든요.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견해들은 왜 그렇게 바르지 않을 때가 많은가 하면 이게 바로 고정관념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수행을 하기 이전부터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개발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고착되어진 그런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고정관념들 우리가 최대한 알아차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들을 하루아침에 내가 뿌리 뽑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지금 어떤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몇몇의 것들은 우리가 알지만 자주 우리한테 일어나고 강하게 일어나니까 알지만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일어나 봐야 아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뭔가 욱 하고 뛰어 올라왔고 아니면 뭔가 엄청난 큰 탐심이나 집착이 훅 올라왔을 때 이게 왜 일어났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고 조사하고 했을 때 내 마음에서 항상 저 밑바닥에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것들은 쉽게 알아지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하고 되짚어보고 조사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막는 것이 이게 화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일어나긴 해요.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 이게 점점 화가 커지긴 하는데 이게 어떨 때는 이 화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일어날 때는 컨트롤이 잘 안 된 상태거든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으려면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렇죠.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알아차림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봐야 되는 것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면은 그런 고정관념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개발되어 온 그런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알려면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사티가 굉장히 힘이 좋아야 돼요. 계속 사티가 이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또는 이 대상을 향해서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느낌들이 항상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고정관념들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어떤 패턴들을 보게 돼요. 그 패턴이 어디에서, 이런 반복성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다 보면, 조사를 하다 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고정관념들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이런 부분들도. 근데 만약에 이번처럼 그렇게 화가 갑자기 막 불같이 훅 이렇게 솟아오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좀 화가 강해져가지고 밖으로 막 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느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생각을 보는 건 별로 효과 없습니다. 생각의 내용에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그 순간에 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느낌이거든요. 느낌을 대상으로 보고 뭔가 아니면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화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본인 스스로 이거 제어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렇게 느껴질 때는 아예 호흡을 본다거나, 그죠? 뭔가 이렇게 스스로 그런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화는 계속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을 좀 바꿔주는 거죠. 호흡을 지켜본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본인한테 익숙한 다른 대상에다가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의 방향성을 바꿔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그건 거죠. 우리 그 사티가 계속 이어져야 하고 그 고정관념들을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바른 견해에 대한 그 이해, 그 지혜의 힘이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네, 보살님께서 이번에 수행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빠라마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나라는 생각 없이 그냥 있음으로 그 자체로서 알아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육문의 작용이 곧 나이고 현재의 순간이라고 하는 이해가 지금 생겨서 이런 체험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 그런 이해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자비관을 했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자비를 보낼 때 그 느낌이, 마음의 느낌이 상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자비관을 할 때는 그냥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자비관을 하면서 보니까 자비관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또 다시 전체적으로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자비관 메타 수행을 할 때는 사실 온전하게 100% 어떤 그 사마타 수행이라기보다는 메타를 하는 마음은 메타를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전체적인 또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건 이제 윗바사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사님께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메타를 보냈는데, 자비를 보냈는데 그때 그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 다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 누구다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일어나는 그 마음이 다 다른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 일어나진 않겠죠, 당연히. 이제 그 마음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냥 온전히 오롯이 막 집중만 하기 때문에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때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문장 자체에 아마 집중을 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롯이 집중하느라고 사실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메타를 보내는 마음은 메타를 보내는 일을 하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그걸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메타의 대상에 따라서 그 향하는 마음의 느낌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게 일어나는 것이 다 파라마타라고 하는 건 그때 이제 보사님께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하시면서 마음이 오롯이 그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그냥 단순히 그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때 이 법에 대해서 법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와 분리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법을 물론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따로 있지는 않은데 제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저 멀리 있는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각자에게서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는 그 안입의 설신이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을 이해하는 것이고 뭔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인 거거든요. 그죠? 그걸 이해하는 것이 꼭 법을 이해하는 것이고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육문의 작용들, 이 파라마타, 이걸 결국 나는 지금까지 나라고 알고 살아왔구나,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죠? 그 이해가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것의 수준이 아니라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마음이 완전하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무아를 이해하는 순간인 거죠. 그 순간이. 그 무아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한번 일어나서 항상 그 지혜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상과 무아의 지혜는 수행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하거든요. 그죠? 하는데 이제 무아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무아에 대한 지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 이게 법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나라고 믿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믿었던 것은 진짜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는 그 순간이 무아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법을 아는 그 순간이 바로 현재의 순간이에요. 오롯이 현재에 있는 순간, 현재에 깨어있는 그 순간인 거죠.